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4가지 질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시작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질 오일 사용법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네요. 사실 이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치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보면 치질 이야기가 나오면 나중에 조심스럽게 개인 문자로 질문이 와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 전립선 잘 공개 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많은 남자분들이 전립선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오늘 그 치질 질문이 나와서 치질하고 또 정맥류가 좀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김에 같이 더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임산부 때 치질이 많이 나오면서 만성이 되신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임신한 뒤에 치질이 생겼고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됐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임산부들 계시고 또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치질이 또 발생되는 분, 또 장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직업, 또 서서 일하시는 직업, 네. 이렇게 또 만성 변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또 치질을 나중에 호소하기도 하시고요. 그런데요, 이게 어느 측면에서는 간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순환적인 문제로 정맥류에 대한 그 이슈와 치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오늘 통증에 대해서 배우시는 것 같던데, 저희들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도 1시간, 40분에서 1시간 내에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순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아리, 허벅지 쪽 정맥류, 하지정맥 이런 거, 또 치질에도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오늘 그 치질을 질문을 하셨으니까 치질 부분에 좀 가이드를 해드리면, 정맥류 관리를 하시면서 치질 관리까지 가시니까 더 좋더라고요. 제가 해볼 때는. 그래서 정맥류는 저는 냉스포로 이 종아리 하지정맥 있는 쪽 냉스포로 해서 차갑게 수축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넓은 대야에, 그거는 이제 차가운 물을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미지근한 물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냉스포를 좀 했었거든요. 넓은 대야에다가 차가운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해당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꺼즈나 손수건으로 하지정맥이나 정맥류 있는 자리를 냉스포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3분 정도, 그러면서 한번 5-6번 반복해서 하면은 정맥류가 이렇게 조금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때 사용하는 가장 좋은 오일이, 정맥류에 사용하는 가장 좋은 오일이 사이프러스예요.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가요, 기관지에도 좋고요, 염증 케어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얘가 특징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뭔가 맥혀있고 꼬여있는 그런 것을 못 봐요, 얘가. 그래서 그걸 좀 풀어주는, 가볍게 풀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리고 사이프러스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다한증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났다든지, 그리고 또 그 청소년들 너무 냄새가 난다든지, 땀 냄새가 심하다든지 할 때도 사이프러스 오일을 써주시면 좋은데, 사이프러스 대야에 이렇게 물을 담고 사이프러스 한 10방울, 레몬 5방울 정도 넣으셔가지고 잘 섞으시고, 그래서 거기에 수건이나 꺼져 넣어서 충분히 묻힌 다음에, 그리고 짜서 냉수포로 올려주시는 방법, 한 가지 방법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질은 직접적으로 치질이 있는 부위에 해주셔야 되는데, 치질 연고처럼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일 블렌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연고를 만드실 때는 제가 볼 때 밤류를 이 팀에서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밀랍, 캐리어 오일에다가 밀랍 섞어가지고 약간 좀 딱딱한 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주 딱딱하면 바르기가 좀 쉽지 않고요. 우리 보통 립밤은 이렇게 기둥,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종이도 요즘에 나오긴 하던데, 이렇게 기둥 있는 데다가 붓잖아요. 고체 형태로 굳힌 밤을 붓잖아요. 근데 걔는 약간 좀 딱딱해요, 립밤은. 근데
그런 그 립밤 케이스에 넣지 마시고 동그란 스테인레스 케이스가 있어요.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케이스라고 하죠. 그 동그란 케이스에다가 넣으시면 약간 밀랍의 용도를 조금 낮추시면, 예를 들면 캐리어 오일을 한 40g 정도, 캐리어 오일은 이때 사용하시는 캐리어 오일은 아주 무겁지 않으면 되고요. 가지고 계신 거 활용하시면 돼요. 코코넛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호호바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되게 갖고 계시는 그런 캐리어 오일에다가 한 40g 넣었다고 예측을 하면 그 중에 밀랍을 한 6에서 8g 정도만 넣으면 딱 텍스처가 좋게, 연고도 아닌 것이 딱딱한 고체 밤도 아닌 것이 하는 텍스처가 나올 거거든요. 비커에다 넣어가지고 중탕을 하셔서 먼저 연고의 베이스를 만드시는 거죠. 캐리어 오일하고 밀랍하고 섞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일을 넣으시는데, 지금 40g에서 밀랍 8g 정도 하면 거의 대충 50g 베이스잖아요. 그럴 때 에센셜 오일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이프러스가 굉장히 치질에도 좋아요. 그래서 사이프러스 20방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헬리크리썸이 치질에 좋은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는 좀 가격이 세요. 근데 있으시면 헬리크리썸 한 7방울 정도, 그 다음에 프랑킨센스가 일단 재생에 굉장히 좋은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프랑킨센스 20방울 정도, 그리고 로즈 제라늄이라는 이 꽃오일이 있는데 그게 또 치질에 좋습니다. 그래서 로즈 제라늄 한 10방울 정도, 50g에 이 정도의 오일을 넣으시면 좋은데, 아이들을 사용하거나 내지는 아주 내가 그 체중이 약하다,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서 방울수를 좀 줄이셔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밤 형태로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밤 형태로 만들 줄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오일 베이스 하시면 돼요. 오일 베이스는 코코넛 오일 10ml에다가 프랑킨센스 7방울, 사이프러스 7방울, 로즈 제라늄 5방울, 헬크리썸 3방울인데요. 이거 약하지 않아요. 네, 약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계속 바르는 게 아니라 치질이 지금 조금 힘드실 때 바르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 딱 바르시고 괜찮아지시면 중단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 제가 하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약간 따갑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질 부위에 바르니까 조금 따가워요 하시는 말씀은 하셨는데, 아마 이 중에서 사이프러스하고 헬리크리썸이 약간의 따가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따갑다 그러면 캐리어 오일을 조금 더 섞어서 그렇게 블렌딩 하셔서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부에 수시로 바를 수 있을 때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화기 케어하고 간 케어를 좀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좌욕이에요. 좌욕 해주시면 되는데, 그 대야에 따뜻한 물, 우리 좌욕하시는 방법은 다 아시죠? 따뜻한 물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이 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브랜딩한 오일을 한 2-3방울 떨어뜨려서 따뜻하게 좌욕하시는 방법, 그렇게 3가지 방법 가이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들어온 게, 발이 겹질으셨는데 많이 부었다가 빠졌다를 반복하셨고 이게 2달 반이 지났다고 그러셔요. 그랬는데도 아직은 부어있다. 거기에 그 추천하는 에센셜 오일을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프러스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프러스, 그리고 시베리안 퍼라는 오일이 있어요. 시베리안 퍼도 이럴 때 사용하는 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로마 터치라는 오일도 있고요. 얘가 근육을 풀어주고 또 삐었을 때 이럴 때 좋게 다양하게 쓰는 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즈 제라늄, 그리고 마조람이라는 오일이 있어요. 마조람, 라벤더, 이런 오일들이 지금 이분한테 좋은 오일들인데 이거 다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오일을 선별하셔가지고 2-3가지 오일을 브랜딩 하셔서 코코넛 오일과 브랜딩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모르고 체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또 질병의 유무가 어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희석률은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조금 곤란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이 녹음이 돼가지고 제가 질병 쪽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워 갖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좀 그래요. 예. 이게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질병명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테라피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가이드도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가이드는 해드릴 수 없고요. 정말 이분이 꼭 알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개인 톡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더 자세한 가이드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울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울증. 이거 제가 어저께도 만나고 왔는데 우울증 참 힘들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교인이신데 딱 3초면 죽을 수 있대요. 그렇게 표현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가지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면 3초면 죽을 수 있대요. 어느 순간에 사단이 자기한테 너 3초면 지금 이렇게 힘든 이분이 자율신경 실조 질병을 앓고 있거든요. 너 3초면 돼. 막 이렇게 사단이 본인한테 얘기를 한대요. 우울감이 확 올 때는 진짜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세요. 우울증 굉장히 많이들 앓고 있습니다. 예, 특히 관절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우울증을 동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나보면. 그래서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뇌의 감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여성 호르몬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폐경기가 오면서 또 우울증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본인이 케어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케어할 정도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정말 가능해요. 그런데 본인이 케어할 수 없을 정도다 주위에서 케어해 주셔야 돼요. 예. 근데 우울증에는 저는 향기를 많이 맡으라고 말씀드려요. 꼭 오일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이렇게 숲이 있다거나 공원이 있다거나 그러면 정말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나는 못 나가요. 솔직히 말하면. 못 나가요. 나갈 그 마음의 여유, 힘, 그런 게 없죠. 그러면 그런 분이 옆에 가족이나 지인분들 중에 계시다 그러면, 숲으로 밖으로 산책을 나가서 그렇게 향을 맡게, 숲의 공기, 향, 햇빛을 맡게 하는 거, 그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도저도 안 되고, 그러나 오일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으신 분은 레몬, 오렌지, 자몽, 베르가못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이 기분을 업시키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일, 특별히 베르가못 오일 추천드려요. 전 제가 몇 년 전에 제 이메일이 베르가블리스 닷컴이거든요. 이게 베르가못 오일이 저를 살렸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조금 우울감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베르가못 오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베르가못 오일을 이렇게 코박고 있었어요. 너무 좋다. 좋다. 이 오일로 살아났었어요. 감정적인 부분을 되게 해결을 했었는데 이게 마음의 감기, 뇌의 감기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됩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천연계를 통해서 그렇게 본인의 의지로 또 집에 있는 오일을 가지고 근데 베르가못 오일을 제가 이 안에 에스테르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든 오일이 베르가못이에요. 이 화학 성분이 우울증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맡다 보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요. 몸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일단 향을 맡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나 베르가못 없어? 그런데 오렌지 향은 있네. 오렌지 좋습니다. 오렌지 향, 오렌지는 비싸지도 않아요. 오렌지 향 맡으시면 좋고요. 그런데 제가 경피독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무 오일이나 맡으시면 몸의 독은 다시 쌓입니다. 천연의 그 오일을 선택하셔서 오렌지 향 너무 좋고요. 이렇게 향도 맡은 것도 좋지만 되게 디퓨저가 있다면 디퓨저에다 뿌려서 넣으셔서 이렇게 발향하시는 거 좋고요. 우리 집 디퓨저 없어요. 그러면 스프레이 병은 구입할 수 있잖아요. 스프레이 병에다 오일 넣으세요. 예. 오일 넣으시고 식물성 에탄올 없어요. 물 넣으세요. 물 넣어가지고 스프레이 병에다 오일 100ml 기준으로 30방울 정도 넣으세요. 어떤 오일이든지 100ml 스프레이 병이 나한테 있다. 거기에 30방울 정도 오일을 넣으시면 이렇게 뿌리시고 향을
느끼시는데 적합한 농도거든요. 그럴 때 오렌지도 좋고요. 베르가못도 좋고요. 그 다음에 로즈 오일이 있으시면 비싸죠. 로즈 오일이 말 갖고 계시다. 그러면 로즈 오일도 좋고요. 클라리세이지 같은 오일, 그 다음에 일랑일랑 같은 오일, 자몽 같은 오일, 네놀리 같은 오일 있으시면 디퓨징 하시거나 그냥 오일채로 향 맡으시거나 내지는 스프레이 만드시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에 좋은 오일을 제가 특별히 사용해 본 오일은 없는데, 그런데 이것도 약간 이게 독성이잖아요. 제가 24년도에 제가 그 집 앞에 있는 그 텃밭에 나갔다가 저는 사실 그게 옷이 오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옷인가?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나가서 잠깐 이 손질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 손에 보시면 여기에 발진이 또둑또둑또둑또둑 여기가 발진이 여름이죠. 올라온 거예요. 아, 이게 옷이 올랐나? 아니면 그게 모기가 물렸나? 그렇게 하는데, 웬걸요? 한 1시간 만에 이게 림프를 타고, 이쪽이랑 여기 전체가 이게 다 퍼졌어요. 그래서 놀래서 일단 병원을 갔어요. 저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가 진단하지 마라. 저도 자가 진단 안 한다. 일단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가셔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어디 가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안 갔는데요. 그랬더니 얘기를 했더니 독충이래요. 네, 독충이 쏘고 지나갔는데 이 독충은 순식간에 혀를 타고 전신으로 돈대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다 퍼질 거라고. 그러면서 이거 한 3주 걸리겠네요. 너무너무 가려운 거예요. 처방전을 주시는데 제가 처방은 안 받고 집으로 와서 오일을 사용했는데 제가 3일 만에 가려움과 이거는 다 진정이 되고 일주일 안에 거의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로 나았던 얘가 있는데 그 뒤로 제가 사용하는 오일들이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오일이 제가 독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서 멜리사라는 오일을 썼어요. 멜리사가 에너지가 좀 강하고 그런 살균과 그런 독을 빼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멜리사를 사용했고요. 그다음 멜리사가 없으시면 또 좋은 오일이 뭐냐면 파출리라고 하죠. 패출리 오일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런 독들을 빠르게 빼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코파이바 오일이 있어요. 이 코파이바는 가렵고 굉장히 가렵거든요. 이 가려움을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능력도 있고요. 프랑킨센스와 코파이바 같이 써주면 얘네가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그래서 프랑킨센스와 코파이바 같이 써줬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막 열이 났어요. 열이 난다면 라벤더하고 페퍼민트를 같이 브랜딩을 했어요. 이 라벤더하고 페퍼민트를 같이 브랜딩할 때 열을 삭혀주고요. 그 다음에 간지러움을 진정시켜줘요. 얘네들이. 그리고 또 하나 쓴 게 이게 독을 빼주는 오일 중에 하나가 바질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패출리와 바질이 독을 빠르게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게 기침에 좋은 오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기침에는 너무 많죠. 라벤더,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티트리, 만성으로 가면 프랑킨센스, 사이프러스, 좀 전에 얘기했던 사이프러스 오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사이프러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비염이냐, 코막힘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페퍼민트 했고, 지금부터 배울 오일들 중에 제가 기침에 관한 오일이 나오면, 그 부분에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늘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오일로 페퍼민트에 이어서 라벤더 오일 가볼게요. 라벤더는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꽃 중에 하나죠. 라벤더. 이 만개한 그 꽃의 꽃잎 그 위에 상단 부분을 이렇게 잎이랑 같이 잘라요. 잎이랑 같이 잘라서 한꺼번에 추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일을 빼내는데, 그래서 이 라벤더는 꽃하고 잎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요. 얘는 여성 그
오일로도 쓰고 피부 오일로도 쓰지만 호흡기도 같이 쓰는 오일이에요. 라벤더가. 피부에 이제 라벤더는 피부에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 제가 화면에도 올려드렸지만 라벤더 그 집에 가정 상비 오일로 가지고 계세요 그러거든요. 저는 약품 상자가 없어요. 근데 뭐 있긴 있는데 거기는 그때 뭐 코로나 때 뭐 사놨던 그런 거라든지 뭐 남편이 이제 좀 쓰는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약품 상자가 따로 없는데 저는 에센셜 오일이 약품 상자거든요. 저는 그 부엌에 라벤더가 있어요. 어떨 때 라벤더 쓰시냐면 요리하다가 냄비에 뒤었대거나 또 뭐가 기름이 튀었대거나 그러면 우리 그때 순간적으로 수돗물 틀어가지고 샥 집어넣잖아요. 이 열기를 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상이 있을 때 그 라벤더 원액을 대인 부분에다가 원액 자체를 뚜둑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대인 부분에 물집도 생기지 않고요. 순식간에 그 화기가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후끈후끈하고 뜨거운 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물집 올라오지 않고요. 그래서 라벤더는 화상에 사용한다고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쓰실 때 화상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오일로 쓰고요. 라벤더의 사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화상과 그 다음에 지혈 효과가 있어요. 얘가 지혈 효과가 있어서 집안의 아이 중에 코피가 자주 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라벤더 오일을 라벤더를 이렇게 손에다가 한 방울 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똑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비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코피가 날 때 여기에다가 여기 오일이 원액으로 묻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에다 잠깐 눌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코피가 금방 멎어요. 프랑킨센스도 좋아요. 근데 프랑킨센스 비싸고 없으면 라벤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얘가 지혈작용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코피가 자주 난다. 그러면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얘가 사용하는 게 여기 근골격계 통증 다 나와 있죠.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질문 말씀드렸을 때 가려움에 페퍼민트 라벤더 썼잖아요. 가려움도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페퍼민트와 라벤더가 같이 함께 썼을 때 통증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떴을 때 여기 두드러기도 있고 습진, 건선, 아토피 뭐 여러 가지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떴을 때 라벤더를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의 코드는 이완과 진정이에요. 이완, 진정. 그래서 피부뿐만이 아니라 내 신체에서 이완과 진정이 필요한 이슈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라벤더 기억하시면 틀림없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얘 피부에 특히 많이 써요. 제가 첫 시간에 꽃오일들 피부에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얘 꽃오일이기 때문에 피부에 쓸 때 우리 피지 분비를 좀 조절을 해줘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소개하는 그 라벤더 오일의 사용처 중에 피부에 하나가 여드름이에요. 여드름은 정말 라벤더와 티트리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피부에 여드름이 났거나 내지는 피부에 두드러기, 내지는 종기, 이런 트러블이 났을 때 라벤더를 기억하시고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라벤더는 피부의 전반적인 트러블 케어의 베이스 역할을 한다. 오일 중에서도 베이스로 사용하시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염증성 피부에 얘가 좋거든요. 이 염증성 피부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드름도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게 사마귀. 제가 이 사마귀가 이 손등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손등에 크게 올라와 가지고 그게 이 손등이니까 이 아이가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남자아이였는데 그럴 때 제가 라벤더하고 프랑킨센스로 일주일 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그 아이 지금 한국 사람 다니는데 남자아이인데요. 그 아이 책가방에 오일 가방이 요만한 오일 가방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수시로 그 아이한테 필요한 오일들을 엄마가 딱 조그만한 링 꽂아가지고 파우치에 넣어줬더니 자기 책가방 밖으로 유치원생들처럼 매달고 다닌대요.
이 사막이 없어진 게 자기는 정말 드라마틱했던가 봐요. 하여튼 사마귀, 그 다음에 티눈, 그 다음에 무좀에도 씁니다. 그런데 라벤더가 무좀에는 조금 약하긴 해요. 하지만 써요. 예. 그리고 뭐 무좀에는 뭐 대체적으로 뭐 티트리, 오레가노 이런 걸 쓰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리고 아토피하고 극민감성 피부에 써요. 근데 정말 100명에 한 명 정도 라벤더로도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이 제 주위엔 없었는데 저 말고 다른 분은 딱 한 분 봤대요. 그 정도로 예민한 피부인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없어요. 예, 라벤더는 아이들도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초기에 아토피도 초기에 막 이것저것 사용하는 것보다는 라벤더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근골격계 각종 통증에 또 경련에 그리고 또 아이들 뭐 학교 가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멍들었다. 그럴 때 라벤더. 멍이라는 게 이게 혈액순환을 빠르게 순환시켜주면 멍도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멍이 안 들고 이렇게 사그러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벤더 그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자, 라벤더 여러분들 이완 진정. 그래서 날카롭게 신경질적이거나 제가 수업할 때 그래요. 남편이 이유 없이 굉장히 날카롭게 신경질적이다. 그러면 라벤더 오일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코 밑에다 쓱 바르라 그래요. 그냥 지나간 남편한테. 그러면 금방 진정될 거라고 라벤더. 코 밑에 쓱 부르면 라벤더 향이 계속 코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고 날카롭고 짜증나고 이럴 때 빠르게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거, 향기 맡는 거. 자, 그 다음에 여자분들 생식계, 생리통, 그 다음에 다양한 그 호르몬 문제가 있을 라벤더 때, 오일 있으니까 생식. 네, 라벤더 오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열을 빼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해열, 아이들 열 나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페퍼민트하고 라벤더하고 같이 수건에다가 물 적셔서 해서 이렇게 림프 주변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완 진정이니까 어떻게 써요? 혈압이 막 뻗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시면 혈압을 낮출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저혈압 환자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사용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몬 들어갈게요. 자, 레몬 에센셜 오일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고 계시고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얘도 라벤더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갑자기 스트레스가 왔다. 그럴 때 굉장히 향기를 맡으면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고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얘가. 그리고 내가 너무 감성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감성적인데 내가 지금 이 일을 수행하려면 내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나 이번에 이 모임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 의견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생각을 잘 정리하고 싶어. 내 의견을 좀 잘 얘기하고 싶어. 그럴 때 레몬 오일의 향을 맡으시면 좋습니다. 레몬 오일의 향을 맡으시면 굉장히 좋고요. 얘가 레몬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혈관을 강화시킨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우리 마트에 가면 주방세제, 레몬 주방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름기 빼줘요, 얘가. 그래서 저는 주방세제 만드는데 주방세제에 레몬은 꼭 넣습니다. 기름기를 빼줘서 그래요. 그냥 우리가 기름기 없는 음식은 물로 세척하지만 기름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물 세척이 조금 불편하죠. 그럴 때 이제 주방세제를 쓰는데 기름기 제가 먹으라고 하는 거는 먹어도 되는 등급 에센셜 오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얘는 레몬의 껍질에서 오일을 추출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먹었을 때
혈관 내에 있는 기름기, 예, 뭉쳐진 거, 떡진 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 오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레몬티로 즐겨서 마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에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은 또 사용하시면 드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너무 피곤한데 집중해야 된다. 아이들 집중해서 공부하게 해야 된다. 내가 뭔가 짧은 시간에 뭔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공간에 뿌리시든지 아니면 디퓨저에 디퓨징 하시든지 레몬을 넣고 그러면 굉장히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면역계로도 좋고 림프계로도 좋고 신경계로도 좋고 피부계로도 좋고 이렇게 다 올려드렸는데요. 얘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경계예요. 정신을 굉장히 맑게 하고요. 아이들 공부방에 오렌지하고 레몬 오일을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이 강의의 주제가 생활 속 아로마 테라피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 쪽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얘 단점이 뭐냐면 광독성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 있을 때 쓰면요, 타요. 예쁘게 타지 않아요. 그냥 까뭇까뭇하게 이상하게 보기 싫게 타요. 그래서 해 있을 땐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저녁에 쓰시면 좋은데 얘도 과도한 피지 생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또 잡티 있죠. 얼굴에 잡티, 기미 있죠. 기미, 피부가 칙칙해. 칙칙한 피부. 이런 피부에 세럼으로 만들어 쓰시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병을 만들어 썼어요. 한 병 만들어 써도 별로 모르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잡티 기미가 내 얼굴에서 생긴 게 잠깐이면 한 병이면 돼요. 그러나 오랜 세월 있잖아요. 계속 꾸준히 쓰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자기 얼굴이 되게 달라 보인다? 되게 피부 톤이 맑아졌네? 이런 이야기를 어느 순간에 해요. 네, 꾸준히 쓰시다 보면, 예, 어느 순간에 하는데, 피부는 겉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진 않아요. 이너 뷰티라고 요즘엔 얘기하죠. 먹는 것과 같이 해야 돼요. 내가 먹는 거는 막 아무거나 먹고 피부가 좋아지길 바란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물 많이 마셔주시고요. 그래서 밖으로 배출해야 될 것들을 다 배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에 수분을 많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일을 화장품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고 쓰시는데, 레몬 오일의 기능은 칙칙한 거를 맑게 해주고요. 기미 잡티들을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피부에 또 사용하는 게 좀 전에 그 라벤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좀 티눈 굉장히 좋습니다. 예, 무좀 티눈 그 티트리, 레몬, 오레가노, 라벤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케어하시면 다 돼요. 저 주위에도 무좀으로 병원 다니면서 1년 넘게 무좀약 드시고 그거 약 드시면 안 돼요. 속 다 베려요. 예. 근데 좋아지셨어요? 좋아지다 말다 좋아지다 말다 이렇게 하신대요. 약으로는 안 됩니다. 예. 이거는 거기까지 무좀은 뭐예요? 균이잖아요. 발끝까지 이 몸이 순환이 안 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몸을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오일도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또 땀도 많이 흘리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몬은요, 주방에서 굉장히 사용하시면 좋은 오일인데 행주 세척하실 때 행주 굉장히 균이 많잖아요. 레몬 오일을 좀 떨어뜨리셔가지고 담궈놨다가 행주를 쓰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방에 음식 한 다음에 스테인레스, 나무에는 쓰시면 안 돼요. 레몬은 스테인레스나 그 다음에 대리석 주방들, 그런데 다 청소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칙칙칙칙 뿌려가지고 닦아주시면 반짝반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병에 스티커를 떼야 되는데 이 찐덕찐덕하고 스티커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스티커를 일단 떼시고 그 스티커의 접착제가 이 병에 계속 있잖아요. 그거 떼기 힘들죠. 여기다가 레몬 오일을 이 접착제 있는 데다가 떼고 나서 레몬 오일을 이렇게 원액을
이렇게 하시고 문대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끈적끈적한 접착제 다 떨어져요. 레몬은 그렇게 쓰시기도 하고 아이들 뭐 여러 가지 방에 막 뭐 매직이나 이런 거 바닥에 낙서했대거나 스티커 막 붙였대거나 그럴 때 요거 레몬 오일 뿌려가지고 닦아주시면 클렌징 오일이에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 부엌, 냉장고, 또 유리창 이럴 때 스프레이에 넣어놓고 가볍게 사용하시면 좋은 오일이 레몬입니다. 이 레몬도 코피 날 때 좀 전에 라벤더처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원액 그대로 사용할 때 피부에 과민 반응 뜰 수 있어요. 그리고 광독성이 있으니까 아침에는 바르지 않고 저녁에 저는 저녁 세럼으로 이렇게 이 협탁에 침대 옆에 협탁에 레몬하고 오렌지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쓱 바르고 자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렌지 해드릴게요. 자, 오렌지는요, 우리 진피차 아시죠? 예. 중국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이 오렌지 껍질을 많이 썼다 그래요. 소화불량 치료제로 썼대요. 예. 그리고 오렌지는 행복 오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정서불안, 분리불안 뭐냐면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체험한 것 중에 동생을 본 거예요. 동생을 낳고 나니까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그래. 평상시에는 어린이집 막 가고 싶어 하고 선생님도 예뻐해주고 친구들도 있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던 애가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안 가려고 짜증내고 찡찡거리고 막 안 가면 안 돼. 그리고 막 배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 오렌지 오일을 추천했거든요. 애들이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동생 봤을 때도 그렇지만 그러지 않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오렌지 오일을 써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잘하는 게 지금 좀 전에 제가 중국에서 진피차를 이 소화불량 치료제로 썼다는 말씀드렸죠. 얘가요. 애들 배 아플 때 진짜 아이들은요. 엄마들이 어린이집 가기 싫고 유치원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을 때 애가 엄마 배 아파요.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너 어린이집 가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어서 그렇지? 안 돼. 빨리 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 아이는 배가 아픈 거예요. 진짜 배가 아파요. 가기 싫은 게 그 뇌에서 가기 싫은 마음이 뇌에서 배 아픈 걸로 전달이 되는 뇌하고 장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을 오렌지로 배 마사지 해주면은요, 진짜 신기하게 배가 안 아파요. 예, 어린이 소화 배앓이에 이 오렌지를 씁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오렌지 오일은 그렇게도 쓰고요. 소화계로도 쓰지만, 소화계 관련해서 감정적인 부분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수면 오일이에요. 잠을 잘 자기도 해줘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유 없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데 엄마가 모르는 거지. 애가 말을 못하고 하니까. 이유 없이 애들이 배 아파, 배 아파 하면서 일어나가 꽝꽝 울고 1시간씩 울고 잠 못 자고 하는 애들 있죠. 저희 손녀들이 그랬거든요.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오일이 프랑킨센스하고 오렌지였어요. 오렌지 아이들 배앓이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오렌지 오일 브랜딩 해가지고요. 배에다 시계 방향으로 해줘 보세요. 진짜 아이가 자요. 수면 오일이기도 하고 배를 편안하게 해주는 오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를 안정시키고 위의 연동장 여기 내장 연동 운동 정상화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헛배부름에 좋고 장 과민성에 좋다 그랬잖아요. 위를 진짜 운동시켜요 얘가. 예, 그리고 얘를 쓸 때 이제 아이는 오렌지만 쓰셔도 되는데 어른이 이렇게 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고 설사를 하고 막 그러면 이때 어른들은 오렌지하고요. 진저 오일, 생강 오일 있죠. 진저 오일. 진저 오일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소화계 문제에 되게 도움이 돼요. 어른들은. 근데 진저는 얘는 피부에 바르기가 좀 강한 오일이라 아이들한테는 제가 쓰라고 하지 않아요. 얘가 좀 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진저 오일 원액은요. 이게 100% 원액 오일이면요. 진저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생강 이거를 생강 한 주먹에서 즙을 짠다고 오일을 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 진저 오일 한 병에 이게 오일이라면요. 한 방울이요. 생강에 얼마 정도의 양일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많이 쓴다?
피부 안 돼요. 예, 트러블 일어나요. 생강 얼마나 세요. 예. 그래서 오일은 이게 농축액이기 때문에요. 한 방울도 센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진저는 피부에 바르기에 원액 한 방울을 아까 화상 되었을 때 라벤더 한 방울 원액으로 뚜둑 떨어뜨리세요 하잖아요. 진저는 세요. 예. 그래서 진저는 배앓이하고 어른들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차고 그럴 때 오일 써주시면 좋지만 코코넛 오일에 한 방울 희석시켜서 오렌지 오일과 함께 쓰세요. 어린이들은 진저를 배에 쓰기는 조금 강한 오일입니다. 아이들은 오렌지 오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가이드 해드리고요. 좀 전에 레몬 말씀드렸을 때 저녁 세럼으로 쓰세요 할 때 저는 오렌지와 레몬을 넣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오렌지는요, 콜라겐 생산을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녁 세럼 쓸 때 레몬과 오렌지를 함께 브랜딩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티트리 볼게요. 티트리까지 나가면 그래도 나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오버될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티트리 빨리 할게요. 예전에 멜라루카라고도 했어요. 멜라루카는 티트리의 학명이에요. 얘는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종의 티트리가 있대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티트리 오일의 원산지는 호주예요. 호주고요. 호주가 가장 좋은 원산지입니다. 예. 옛날에 영국이 호주에 들어왔을 때 땅 따먹게 하려고 들어왔을 때 이 호주의 티트리 나무를 발견을 했대요. 어느 나무를 딱 보니까 그 나무 앞에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 색깔이 어떻게 자기네들 차 색깔이더래요. 영국은 차 문화가 있잖아요. 웅덩이 색깔이 약간 차 색깔이더래요. 그래서 저 나무가 이렇게 비치는데 이 웅덩이 색깔이 차 색깔이네 하면서 그 티트리의 나무에 잎을 훑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이걸 덮어서 그것을 우려서 마셨대요. 그랬더니 그 향도 좋고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주를 떠나갈 때 이 티트리를 굉장히 많이 덮어서 가져갔고 그때 이 영국의 쿡선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그 나무를 이거는 티트리 차 할 때 티트리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나무가 티트리가 됐다고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먹는 오일이에요. 차로 마시는 먹을 수 있는 오일이고요.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의 원주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뭔가를 연고랑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품화시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호주의 원주민들이 예전에는 이 티트리 잎을 비벼가지고요. 이렇게 호흡을 하거나 빻아가지고 피부에 바르고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피부나 호흡기 문제를 케어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티트리는요, 굉장한 소염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 별명은요, 천연 소염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 우리 소독약 있죠, 알코올. 소독약 대신 티트리 쓰세요. 그냥 그래요. 그 정도로 얘가 소염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땡땡염,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땡땡염, 그러면 티트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 소염제. 다양하게 염증을 가라앉히고 좀 전에 라벤더 할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드름에 라벤더와 티트리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여드름은 라벤더 티트리로 끝나요. 대신에 여드름도 농이 있는 여드름이 있고 농이 없는 여드름이 있어요. 화농성 여드름에 제가 티트리하고 라벤더를 쓰거든요. 정말 염분을요 빼줘요. 드라마틱하게 빼줘요. 그러는데 얘 단점이 있어요. 티트리의 단점이. 염증을 굉장히 잘 빼주고요. 균을 굉장히 잘 케어하고요. 그러는데 얘 단점이 뭐냐면 잘 빨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건조하게 만들어요. 습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 주위가 건조해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나는 건조한 거 싫어. 티트리 못 쓰겠네.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보습에 좋은 오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라벤더예요. 라벤더는 보습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건조하게 되는 티트리를 사용해야 될 때는 보습에 좋은 라벤더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오일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 티트리 썼더니 나 얼굴 당겨서 죽는 줄 알았어. 아, 티트리 진짜 못 쓰겠어. 이게 아니라, 건조해. 얘는 건조한데, 너무 좋은데 건조하네? 그럼 무슨 오일 써야 되지? 아, 라벤더가 보습에 좋다 그랬어. 피부에 좋다 그랬어. 티트리하고 라벤더를 같이 쓰시면, 건조함을 잡아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염증에는 얘 두 가지를 사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염증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게 뭐냐면 눈다래끼예요. 제가 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면, 저는 눈다래끼 났을 때 병원, 약국에 가시면 애기 면봉이 있어요. 신생아 면봉이 있어요. 일반 우리 면봉은, 끝이 조금 두꺼워요. 두툼해요. 근데 애기 면봉은 끝이 좀 뾰족하고, 면봉 자체가 좀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 애기 면봉을 저는 사요. 그래서 면봉에다가 티트리 처음에 라벤더 이렇게 딱 묻혀요. 떨어뜨리지도 않고 묻혀요. 면봉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래서 이 다래끼가 나 있는 요 가장 가까운 부분에다 저는 면봉을 지그시 눌러요. 이렇게 지그시 눌러.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향이 눈으로 들어가면서 따가워 이래요. 저는 괜찮아요. 따갑긴 한데 그냥 눈 감고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도 그렇게 하면 못하겠다 이렇게 너무 따가워서 그러는데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빨리 낫는 방법이긴 해요. 눈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고 눈 밑에 다래끼가 있는 눈 밑에 지그시 눌러요. 그 다음에 티트리 한 방울을 딱 해가지고 여기 또 지그시 눌러요. 티트리 라벤더 저는 원액으로 면봉에다가 지그시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따뜻한 핫팩을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여기 있었는데 조금 남았네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이틀 3일이면 딱 끝나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썼다고 하면 아이들 큰일 나요. 애들 매워갖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자, 그럴 때는 아이들은 캐리어 오일에다 희석하셔서 어떻게 희석을 하셔가지고 요렇게 발라주세요. 그냥 요렇게 아이들은 좀 멀찌감치해서 요렇게 절대 가까이 하면 애들 발딱발딱 뛰고 난리 나요. 요렇게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 뜨지 마. 눈 감고 있어. 저녁에 잘 때 하세요. 꺼즈 있죠. 꺼즈에다가 티트리 라벤더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그 꺼즈를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그리고 눈 뜨지 말라고 하고 그 꺼즈를 여기에다 이렇게 딱 올리세요. 그러니까 피부에 오일이 직접 닿지 않을 정도로 접으셔야 돼요. 그러면 꺼즈 아니라도 아이들 가제수건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딱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따뜻한 물수건을 살짝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안으로 쑥 들어가게 도와주시면 그러면 2, 3일이면 낫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천연 소염제, 소독제, 알코올 역할을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티트리 여기까지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57분이에요. 그새. 제가 오늘 만들기 다음 주에 나머지 오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거는요, 뭐냐면, 콧봉 오일이에요. 호흡기 말씀하셔서, 그래. 콧봉 오일을 해드리자. 일단, 만들기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저는 오늘 10ml 로론병 준비했어요. 로론이에요. 로론병 준비했고요. 거기에 먼저 코코넛 오일을 반 정도만 채우세요. 그냥 반 정도만 채우시고요. 오늘 컵봉 오일에 쓸 이제 오일을 4가지 사용할 거예요. 4가지 사용하는데, 먼저 유칼립투스 오일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유칼립투스 오일 5방울 넣으시고요. 10ml에 5방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페퍼민트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오일로 제가 이 정도는 가지고 계실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오일로 브랜딩을 했어요. 브랜딩 레시피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페퍼민트 2방울 제가 넣을 거예요. 더 넣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2방울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 레시피를 거의 보시면 페퍼민트 라벤더가 같이 가는 레시피들이 참 많거든요.
얘네들이 둘이를 같이 쓰면 서로의 그 각자의 성격을 더 시너지 역할을 하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라벤더도 3방울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은 게 티트리 에센셜 오일 넣었어요. 그래서 티트리는 3방울 넣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일을 다 각각 유칼립투, 제가 그 레시피는 지난번처럼 다 올려드릴게요. 병의 어깨 부분까지 코코넛 오일을 채워요. 그러면 코코넛 오일이 대략 9.5ml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ml 롤병에다가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잘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콧봉 오일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로론이에요. 로론이잖아요. 이 로론을요, 여러분들 코가 뻥 뚫리게 하는 오일이잖아요. 지금 콧뻥 오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가 뻥 뚫려요. 이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코가 막혔다. 그러면 이 코 주변에, 요 밑에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로롱을 하시면, 이게 여기로 지금도 지금 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싹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부비동이잖아요. 이쪽도 좀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난 너무 코가 막혀가고 머리가 아파. 바르세요. 이쪽에. 예, 이쪽에 바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바르세요. 이렇게 바르시고요. 전 지금 화장을 했는데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목에도 바르세요. 자, 기침을 해. 나는 지금 기침해. 목에서 폐까지 바르세요. 바르셔도 돼요. 전 지금 목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폐까지 바르시면 돼요. 자, 저는 레시피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 레시피는요, 5방울, 2방울, 3방울, 3방울, 총 6방울, 7방울, 12방울, 13방울 들어갔죠. 그러면 10%도 안 되는 레시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 브랜딩을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오일을 처음 쓰는 사람이야. 이럴 때 레시피예요.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동안 오일을 좀 오래 썼어. 그래서 오일을 좀 잘 쓸 수 있어 하시는 분은 여기에, 근데 지금 내가 코가 꽉 막혔어. 진짜 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 오일을 조금 더 추가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이거보다 더 넣어서 사용해요.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아이들은 이거보다 유칼립투스를 조금 한 3방울 정도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예, 지금 페퍼민트 제가 2방울만 넣은 이유가, 처음 쓰시는 분은 페퍼민트 향이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넣고요. 그렇게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2번째 오늘 가지고 온 거는 꽃봉 오일, 감기 말씀하셔서 지금 감기에 좋은 그 오일이 여기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2번째 제가 가지고 온 레시피는 양치 오일이에요. 이게 5ml 병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들어간 오일이 이런 빈 공병에다가 만드시면 돼요. 드랍병이라, 왜 드랍병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5ml 정도, 뭐 10ml 해봐서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갖고 계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제가 이 프랑킨센스 오일을 10방울 넣었고요. 저는 스피아민트가 있어서 저는 스피아민트 오일을 10방울 넣었어요. 제가 이 스피아민트 향을 좋아해요. 스피아민트를 넣었는데, 여러분들 스피아민트 안 갖고 계시면 스피아민트 대신 페퍼민트 넣으시면 돼요. 같은 민트 계열이에요. 페퍼민트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페퍼민트 10방울, 그 다음에 또 넣은 오일이 티트리예요. 티트리 10방울 넣었어요. 프랑킨센스 10방울, 스피아민트 10방울, 티트리 10방울, 5ml에다 이렇게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넣는 오일이 미르예요. 미르가 굉장히 이 구강염, 그 다음에 잇몸염, 잇몸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오일이 미르예요. 잇몸을 복구시켜주는 오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르는 5방울 넣었어요. 그 다음에 넣은 게 클로브예요. 클로브는 향 맡아보시면 치과 향이에요. 이 클로브를 맡으신 분은 다, 이거 치과, 이러실 거예요. 클로브는 근데 얘 세요. 네, 그래서 많이 넣지 않습니다. 5방울 넣어요. 그래서 이 방울수대로 넣어가지고 지금 5ml 제가 만들은 5ml에다가 넣고 섞으세요.
섞어서요. 이거를 이제 저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여기에 적어 올려드렸어요. 저는 MCT 코코넛 오일을 씁니다. 그래서 MCT 코코넛 오일 숟가락에다 한 스푼 하고요. 이 양치 오일을 두세 방울 정도 넣어요. 그리고 10분 정도 오일 풀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일 풀링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다 뱉는 건 아시죠? 예, 쓰레기통에다가 뱉고 그리고 치약에다가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또 양치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양치 오일 사용하시면 두피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내가 구취가 많이 난다. 예, 그러면 페퍼민트, 스피아민트 넣어주시면 좋고요. 만일에 이거를 우리 애들도 같이 하고 온 식구가 다 하고 싶어. 그러면 페퍼민트하고 클로브 양을 줄이세요. 아이들은 좀 강하더라고요. 예, 잘 안 쓰려고 그럴 거예요. 아이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제 주변에는 아이들은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 안 써도 되게 건강해요. 우리 어른들이 쓰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신경 통증이 있다. 그러시면 코파이바를 좀 추가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신경 통증에 코파이바가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거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른 에센셜 오일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리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